8의 4절 압축성 유동의 지배방정식 1차원 유동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성 유동에서는 밀도가 변합니다. 밀도를 구해야 되고 온도, 압력과 온도가 바뀌는 경우 일체의 온도 또한 바뀌므로 압력과 이거 온도가 아니라 밀도가 바뀌는 경우 유체의 온도 또한 바뀌므로 온도 T 또한 구하여야 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압축성 유체의 지배 방정식은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 외에 온도와 관계되는 에너지 방정식과 밀도와 관계되는 상태 방정식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앞에서 얘기했죠. 미지수가 속도와 압력뿐 아니라 온도와 밀도도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배 방정식은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상태 방정식 이외에 연력학적인 관계식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여 압축성 유동에 대한 지배 방정식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자, 1차원 유동이다. 정상 유동이다. 마찰이 없는 유동, 비점성 유동, 이상기체, 비열이 일정하다, 높이 차이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무시합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1차원 유동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2차원, 3차원은 아마 가스 다이나믹스 기체 역학이라는 과목에서 3차원까지는 하지 않고 2차원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1차원 유동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가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 1차원 유동이라 가정하는 것은 이쪽은 아주 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속도 분포를 보면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1차원 유동이고 실제는 이렇게 되겠죠. Vxy인데 압축성 유동은 대개 속도가 빠른 난류 그런 경우에 압축성 유동이 되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유동 그런 경우 속도 분포를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부분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거의 이렇게 따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면적의 변화가 그렇게 급격하게 확 바뀌지 않는 경우에 그 단면에서 평균 속도로 가해 1차원 유동으로 해석하여도 그 오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차원 유동으로 해석합니다. 실제 많은 공학 문제에서 압축성 유동은 1차원 해석으로 해도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차원 유동으로 가정합니다. 두 번째, 정상유동. 정상유동 당연한 거고요. 많은 주된 관심은 정상유동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정상유동 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우리는 정상유동. 마찰이 없는 비점성 유동이 되겠습니다. 자, 압축성 유동이 기체의 유동이며 기체의 점성이 아주 작아 대부분 유동에서 비점성 취급을 할 수 있고 압축성 유동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찰이 중요한 압축성 유동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기체 역학이라는 과목 우리 학교에서는 이 과목을 강의합니다. 가스 다이나믹스 관심 있는 사람은 이 과목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 대부분의 기체는 초저온이나 아주 높은 고압보다는 주로 초저온이 아닌 경우는 그냥 이상기체 오차가 아주 작습니다. 비열이 일정하다. 일반적으로 이상기체의 비열은 온도만의 함수입니다. 우리 이상기체인 경우는 기체의 온도가 아주 넓은 범위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비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높이 차이에 의한 위치는 기체이기 때문에 높이 차이에 의한 에너지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가정에서 이상기체라는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상기체, 비열이 일정하다는 것 합해서 오늘 완전기체를 이상기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실제는 일정한 정합비열과 정적비열을 가진 이상기체를 완전기체, 퍼펙트 gas라고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상기체 플러스 일정 비열, 이때를 우리는 완전기체, perfect gas라고 하는데 책에 따라서 perfect gas, 이상기체와 똑같이 설명하는 책인데 그건 정확한 의미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또 완전기체를 세분하는 수도 있습니다. 열적 완전기체다. 이것이 이제 이상기체 취급을 해서 요게 성립하는 때를 나타내고요. thermally. 열량적 완전기체라 하면은
정적 비율과 정압 비율이 일정한 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뭐 이렇게 별 구분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럴 수 있다. 따라서 가정 4, 5 대신에 완전기체라는 가정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자, 압축성 유동의 지배방식 우리는 1차원 유동만 한다 그랬고요.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검사체적 이런 게 있을 때 속도가 X방향의 평균 속도인 V 하나만 필요하겠죠. V. P, 로 T 이렇게 4개의 미지수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지배방정식은 X 연속 방정식 하나와 X방향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상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연속 방정식. 1차원 연속 정상 유동에서는 m 이렇게 되겠죠. 또는 1점과 2점에서 보면 ρ1 V1 이렇게 되겠고, 또는 ρ VA가 컨스턴트. 여기 질량 연속 방정식이 되겠죠. 물론 이것을 미분하면,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이런 식을 쓰기도 합니다. 8의 29식처럼. 그 다음 운동량 방정식. 자, 우리가 1차원 정상 유동, 마찰이 없는 유동으로 한다 했으니까 여기 운동 fx는 이제 우리는 fx는 m.u2 빼기 u1 u2 빼기 u1 m.u2 빼기 m.u1 m.은 ρ VA 2점에서는 ρ1 V1 1점에서는 A1 다시 V를 곱하면 되겠죠. V1 2 빼기 1이니까 2 빼기 1 작용하는 힘은 여기 압력 있는데 마찰은 없지만 벽과 유체가 있다면 유체가 뭐 압력으로 작용하든지 어쨌든 유체가 벽에 작용할 것이고 벽이 유체에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력이 있습니다. 벽이 유체에 작용하는 힘. 마찰이 없는 경우는 유체의 압력에 의해 벽에 작용하는 힘 같은. 자, 벽이 이래 있다면 유체는 압력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 말은 벽은 유체에 대해서 그 압력에 의한 다 면적 곱한 거, 그런 힘을 우리는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Rx는 R의 수평 방향 성분입니다. 이렇게 벽이 유체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마찰이 있다면 이런 마찰력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그냥 R만 표시하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경우에 미분용으로 나타나는 운동 방식은 오일러 방정식이고 유선에 따라 다음처럼 나타낼 수가 있겠죠. 로분의 dp 플러스 vdp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 6에 의해서 높이에 의한 GDZ를 무시하면 이런 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는 마찰이 없는 경우에 오일러 방정식 이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은 인력학 1법칙이죠. 네, 이거는 이미 유체학 1에서도 설명을 다 했고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겠죠. Q 닷 플러스 흘러 들어오는 경우는 W 닷 플러스 흘러나가는 경우. 자, 그림 보면 쉽습니다. 100에서 열 전달 요걸로 볼까? 단위 질량으로 요걸 M 닷으로 나눈 것이 요거죠. M 닷으로 나눈 겁니다. M 닷분의 Q 닷을 Q라 그러고 M 닷분의 W 요거를 WS라고 축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력학 1법칙입니다. 개방기 흘러 들어가고 흘러 나오는 경우. 이거는 Q 플러스 흘러 들어오는 거는 일하는 거 빼기 흘러 나가는 거. 자, 유체가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갈 때는 엔탈피 형태로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갑니다. 그것뿐 아니라 위치 에너지가 있다면, 속도 에너지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흘러 들어오는 거 이꼴 흘러 나가는 거. M 닷 곱한 것은 흘러 들어오는 거 이꼴 흘러 나가는 거. 이렇게 하면 에너지 법칙입니다. 이것은 열전달이나 축일 마찰이 있을 때도 성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에너지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높이차는 무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8에 30, 그러고 축일도 없고, 뭐 지금 일이 있는 경우는 하는 건 아니고요. 보면은 8에 열전달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식은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1차원 정상 유동에 대한 에너지 방정식이 되겠죠.
마찰이 있고 열전달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기체이고 비열이 일정한 경우에 가정 4, 5 한다 했으니까 이상기체에서 H1 빼기 H2는 이상기체는 DH는 CP 델타 T DT였죠. 또 적분한 경우가 요거죠.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 식 대신에 요 식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온도로 나타내면. 예. 1차원 정상유동 이상기체 비열이 일정한 경우 에너지 방정식은 요게 되겠죠. 요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요게 되겠죠. 자, 우리가 정리하면은 정상상태, 방금 한 거고요. 1차원 비열 일정한 경우에 이렇습니다. 근데 열 전달이 없는 단열 아디아베틱인 경우는 요게 없어지겠죠. 따라서 그 경우는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온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다 아는 거죠. H2 빼기 H1은 온도. 이렇게 되는데 CP로 나눈 것은 이렇게. 예, CP로 나눈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요 식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식입니다. 요 식이나 요 식이나 같은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이 식은 1차원 정상유동 이상기체 일정 단열인 경우에 대한 단열인 경우에 대한 에너지 방식. 마찰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식이 상태방정식. 이상기체인 경우는 이런 식을 8에 40식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 것을 모두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압축성 유동의 지배방정식은 1차원 유동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이런 상태로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또는 온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상태 방정식 이런 식이 필요하겠죠. 1차원 유동에서는 이것이 1차원 유동에서의 지배 방정식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1차원 유동에서의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차원 압축성 유동에 대한 지배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